안녕하세요. 기억을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 한 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50년 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해오신 첫사랑 이야기예요. 제목은 20살, 골목 끝에서 놓친 하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네요. 평생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그 시절 생각이 자꾸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첫사랑은 먼 곳이 아니라 집 문만 열면 보이던 그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수였어요. 골목 맞은편에 살던 항상 제 옆에 있던 아이였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학교도 같았고 심부름도 같이 했어요. 연날리기, 팽이치기, 구슬치기 뭘 하든 둘이 함께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우리를 보며 저 둘은 붙어 다니네 하고 웃으셨어요. 엄마들끼리는 나중에 크면 둘이 결혼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죠. 그때는 그저 형제처럼 당연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우릴 놀렸어요. 야, 너희 둘이 결혼할 거냐? 그 말에 우리 둘 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민수는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치며 달아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묘하게 서로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눈을 피했고 말을 걸 때도 괜히 더듬거렸어요. 그게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민수를 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중학교 때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우산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민수가 말없이 자기 우산을 제게 씌워줬습니다. 너 우산 없잖아.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는 자기는 우산 밖에서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제가 같이 쓰자고 했지만 민수는 괜찮아. 나는 비 좀 맞아도 돼라고만 했습니다. 집 앞에 다 와서는 우산을 제게 건네며 나는 뛰면 되니까 라고 하더니 빗속을 달려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랑일까? 가슴 한쪽이 따뜻하고 또 한쪽은 아린 느낌이었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제 감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멀어졌어요. 민수는 공업고등학교에, 저는 인문계에 진학했습니다. 학교가 달라지니 만날 일도 없어졌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고 민수는 아르바이트와 실습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골목에서 마주쳤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학교 끝났어? 응, 너는 일하고 오는 길이야? 응, 실습하고. 짧은 대화였지만 민수는 제 교복깃에 묻은 분필가루를 조심스럽게 털어주었어요. 공부 많이 하나 보네. 여기 분필가루 묻었어. 그 순간 저는 민수의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진 걸 느꼈습니다. 기계를 다루느라 생긴 굳은 살이 손가락 마디마다 베어 있었어요. 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수야, 손 많이 거칠어졌다. 응? 아, 이거 일하다 보니까. 괜찮아? 민수는 웃으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너는 공부 열심히 해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응, 너도 힘내라고만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제 깃에 분필가루를 털어주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점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과 시험지 속에서, 민수는 기계와 기름 냄새 속에서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민수가 더 보고 싶었습니다. 가끔 일부러 민수가 일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골목에 나가기도 했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죠. 하지만 정작 만나면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하게 웃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어요. 그해 겨울, 저는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정규직 제의를 받아 곧 떠난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을까? 그저 어릴 적 친구일 뿐이었나? 그날부터 민수의 작은 표정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골목에서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떠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며칠 후 엄마 심부름으로 공동창고에 들어갔다가 먼지 쌓인 박스 사이에서 사진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중학교 때 우산을 함께 쓰고 걷던 우리 둘의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어준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 그 사진. 사진 뒷면에는 민수의 글씨로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참 좋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향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알 것만 같았어요. 그 사진을 보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민수가 부산으로 떠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민수는 어쩐지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무언가 말하려다 참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수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사실 내가 있어서 이 골목을 떠나기 싫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근데 너는 나한테 그런 마음 없었지? 나는 그냥 옆집 친구 같은 거였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도 너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민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울바람 속에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내일 하루 우리 한 번만 연인처럼 지내보면 안 될까? 딱 하루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떠나기 몇 시간 전이었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골목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골목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왔네. 응, 오늘은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사서 반으로 나눠 먹었어요. 제 입에 묻은 설탕가루를 민수가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닦아줬습니다. 여기 묻었어. 그때 민수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버스를 타고 강가에 내렸어요. 천천히 둑길을 걸으며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길 너랑 걷는 게 마지막일까봐 무섭다. 부산 가면 우리 다시 못 볼 수도 있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도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진관에도 들렀어요. 민수가 둘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거든요. 사진사 아저씨가 신혼부부세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진을 2장 주문했어요. 한 장은 제게, 한 장은 민수에게요. 이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산에서 힘들 때 꺼내볼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골목 끝으로 돌아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 담긴 온도는 20살 때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청춘의 온기였어요. 민수는 떠나기 직전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다. 평생 이 하루를 절대 잊지 않을게. 너도 가끔은 나 생각해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고작이었어요. 민수는 버스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이 서서히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후로 민수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컷, 서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세월이 흘러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그날의 온기만큼은 그대로입니다. 그날 하루를 위해 우리는 10여 년의 마음을 숨겨왔던 거겠지요. 지금에서야 고백합니다. 그 하루가 제 평생 가장 소중한 연애였어요. 민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결혼했을지,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민수도 가끔은 그날 하루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살의 단 하루가 평생을 비추는 추억이 될 때가 있지요. 사연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억을 읽어주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